조은석 특검은 잘할 것 같습니까? 저는 하여튼 수사력은 최고라고 보고. 저도 수사력은 되게 좋고 저는 그분이 특히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냐면 이분이 이번 정권에서 뭔가 네. 엄청나게 공명심을 좀 발휘하고 싶어 해요. 제가 네. 알기로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능력보다 사실은 많이 폄하되어 있었고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그런 관계나 본인이 약간 또 검찰을 좀 지켜야 되는 생각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진짜 이 수사력으로 다시 한번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그리고 이 정권이 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. 저는 그런 본인의 의지가 저는 수찰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에 비해서 본인이 하는 특검이 되게 중대하고 엄청난 급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아까 김건희 재밌기는 김건희 김건희 특검이 재밌을 수 있는데 네. 역사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내란 특검이 굉장히 그러니까요. 중요하죠. 그래서 근데 아마 자부심이 좀 많을 거고 그걸 맞습니다. 좀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맞습니다. 많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굉장히 강하게 갖고 예, 있는데 예, 예. 저는 이제 조특검을 오래 만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1993년도에 조특검이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검사였어요. 조폐공사, 예. 조폐공사 예, 파업유도. 파업유도, 예. 그 파업유도 발언을 한 사람이 준영구 대검 공안부장이었잖아요. 한동훈 씨 장인인. 장인이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때는 결혼을 아마도 안 안 하고 있을 했었을 때 같아요. 99년이니까. 음. 그때 조폐공사 파업유도를 그 특종보도한 게 아까 그 말했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한결에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한결의 기자 강희철 기자라고 했는데 저하고 강희철 기자가 그 사건을 단독 보도를 했고 수사검사가 조은석이에요. 아. 그래서 공소 유지를 하려면 네. 그 기자들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또 증언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두 사람을 설득을 해서 저하고 한결의 기자들은 또 안 나가려고 안 그러잖아요. 나가지. 예. 우리가 재판에 왜 나가? 보도했으면 그만이지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걸 또 끌어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던 게 조은석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법정에 가서 전 증언도 했어요. 예, 강희철 기자 증언하고. 예.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알아왔잖아요. 그러면 되게 개인적으로도 좀 신뢰가 많이 쌓이시겠네요? 뭐 알죠. 저 사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 다 알죠. 아니, 그러니까 움직임은 아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아니, 관계는 사실은 없어요?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, 그러니까 이 특검이 되기 전에 네.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고 그런데 검찰을 어떤 검찰 조직을 옹호하는 사람 아니에요. 네, 옹호는 안 하겠죠. 예, 옹호 안 해요. 옹호는 안 하지만. 예, 오히려 뭐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요? 네. 오. 뭐 그거 어때? 이런 사람이에요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네. 공소청은 공소청인데 거기서 또 이제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따로 떼가지고 다만 이제 하는 거. 이런 그거는 건 싫어할 것 있죠. 같은데. 예. 그 공소청을 하되 예. 그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죠. 영장을 경찰이 했을 때 네.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건 있어야 된다. 그러면 그 기소하는 검사한테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재수사할 어떤 권한들은 좀 있어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. 그러니까 완전히 아예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공소 단계에서는 조금 보완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아직 네, 모르죠. 이제 아직 법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이렇게 평소 접촉하다 많이 이제 들어서 알죠.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. 그리고 수사도 어떻게 하겠구나.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철저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오늘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네. 이걸 보고 붕괴하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그 공소장이에요. 네, 공소장인데 이렇게 나서 이 내란에서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 등 인식, 피고인은 윤석열의 인식 예. 이래놓고 그 다음에 내란 범죄 행위가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여기 보면 뭐 야당과의 갈등 뭐 이런 거 하고 그 당시에 뭐 감사원장 탄핵, 검사 탄핵 해가지고 뭐 발의한 상태였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조특검이 좀 붕괴한 게 기억이 있습니다. 왜 어떤 부분을 붕괴했어요? 이렇게 공소장을 만들어 놓으면 네. 비상계엄을 마치 이것 때문에 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명분을 준다? 아니 검사들이 네. 공소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네.
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이것 때문에 한 것처럼 네. 인식되게끔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한다.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거든요. 그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? 비상계엄 동기 명확하게 장기 집권이면 장기 집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네. 조사를 해서 김건희 보호면 보호. 그렇죠. 장기 집권이면 장기 집권.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지금 야당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것처럼 것처럼. 이렇게 검찰이 이런 써놓은 공소장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비상계엄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저는 집중적으로 될 것이다. 될 거다.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집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 특검하면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첫 번째 사례로 조은석 특검이 나설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네. 예. 저는 조특검 같은 경우에 가차 없이 할 거라고 봐요. 네. 예. 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그렇죠. 따져서 그렇죠. 되면 뭐 윤석열이고 뭐 다 필요 없어. 가차 없이 할 가차 없이 할 거다. 거다. 그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고요. 네. 네.